안녕하세요. 대배 임주성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와 관련된 보고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장중에 하이닉스가 11%나 하락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에서 이 발행된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 거고, 추가적으로 이 과거 사례에서는 결과가 어땠는지, 결과가 잘 맞추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모건 스탠리와 관련된 반박 기사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 뉴스 기사에서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글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건 스탠리의 과거에 발행된 레포트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때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21년도에 8월에 보고서 자료 내용인데 메모리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끝이 난다라는 내용으로 발행된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흐릿하긴 한데 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이때 어떻게 변경을 했었냐면 15만 6천원에서 8만으로 가격 조정을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8만 4천원에서 7만 7천원으로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봤었을 때 하이닉스 이제 주가 내용인데 이때 당시 주가 위치가 요 화살표 위치했던 표시였습니다. 고점을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레포트 자료 이후에 이렇게 급락하는 단기적으로 모습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다시 발표했던 그 시점의 주가를 넘어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더 시간을 봤을 때 8만원 목표 주가를 더 아래 하방으로 움직이면서 그때 7만 3천원까지 가격이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발표 당시 때 12만원이었던 주가가 목표 주가를 8만원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8만원 돌파는 하진 않았지만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8만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였던 과거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23년도 7월 6일 날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부분인 거고, 결국에 이 AI와 관련해서 이 HBM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상승 전망치를 올렸었는데, 자, 요때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당시 주가가 한 11만 5천원 정도였었고요. 이때 이제 제시한 목표가는 무려 17만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HBM과 관련된 부분들은 23년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 날 조금 이른 시기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약간 의아하다라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 이 목표 주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당시 한 12만원 정도 부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11만 5천원 정도 그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결국에는 요 당시 때도 이제 7월달 발표를 하고 났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 목표하는 가격대에 근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왔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5만원까지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결국에 이 모건 스탠리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잘 맞추었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 모건 스탠리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자면은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했고요. 두 단계나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내게 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26만원에서 12만원 정도까지 하향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의 여파가 아마 오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시한 요 근거들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자,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변화율 측면으로 봤었을 때 아마 정점을 기록을 할 거다. 이제 성장세가 꺾인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악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이클이 후반을 지나면서 매출 성장과 마진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근거를 얘기를 했었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HBM과 관련된 가장 큰 우려 부분이 25년도 들어가게 되면서 AI 관련 반도체 시장에 이제 분절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빠른 생산 속도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는 과잉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내용을 섞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닉스의 목표가 다운그레이드와 함께 반도체 기술 영역 관련해서 뭐 상대적인 좋은 뭐 의사결정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삼성과 이제 가치지향적인 최종 시장에서 이 제품에 대한 품질 업그레이드를 뭐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뭐 요런 내용인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삼성전자의 뭐 이런 대체품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하이닉스의 가치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레포트 자료를 나오고 나서 오늘 장중 흐름이 요거 캡처한 사진 같은 건 제가 오전에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의 요지는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면 장중에 11%나 하락이 나왔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이 가격, 아까 12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가격대까지 아직 어느 정도 남아있다 정도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근거가 어떤 근거로 얘기를 했는지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블룸버그 컨센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의 증감률을 나타낸 부분인 건데, 모건 스탠리에서 추정치를 내놓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4년 이후에 25%, 25년도에는 25%, 26년도에는 3%, 그러니까 24년도에 피크를 찍고 나서 이제 꺾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디램에 대한 마진들도 마찬가지로 24년도가 아마 최고치가 될 것이다 라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해서도 근거를 내세웠는데, 최근에 디램이랑 랜드 가격이 일부 꺾였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디램에 대한 가격인데 24년도 이제 4분기 때부터 이렇게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디램의 가격에 대해서 반도체 사이클 하향, 그 다음에 재고 증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시장이 이제 꺾일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도 24년도 3분기 피크를 찍고 이제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같은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도 12개월 추정 판매량 부분에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을 이렇게 전망되어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을 발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된 반박 기사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에 반박하는 기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으로 반박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K막 아까 내린 충격 주장이라고 했는데, TSMC 부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위주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 뉴스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모건 스탠리의 K 메모리 흔들기, 그리고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 HBM이 이제 공급 가행이 될 것이다. 이제 또 보시게 되면 TSMC는 띄우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깎아내렸다. 3개월 사이에 강력 매수세를 의견을 표시를 했지만 비중 축소로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의견을 전환을 했다. 그리고 AI 수요에 무시한 비관론을 지적을 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나온 내용은 제가 저와 함께 앞서 봤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실상 이제 HBM과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은 27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가 이루어진다라는 자료를 제시를 해놨고요. 사실상 앞선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같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보통 레거시, 일반적인 PC나 메모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부분들의 메모리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떨어진 부분인 거지, HBM과 관련해서는 크게 하락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앞선 얘기한 것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근거로 제시한 부분들이 HBM 공급 과잉이라고 했는데, 고객사 승인을 받고 맞춤형을 생산을 하는 건데 이게 왜 과잉 공급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핵심 근거로 얘기한 부분들이 범용 디램의 수요 부진과 이 HBM의 공급 과잉을 들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자, 여기서 HBM의 이제 주요 공급선을 이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음모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AI와 관련된 HBM 수요들은 계속해서 굳건하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부분인 거고, 계속해서 AI 서버 투자가 늘게 되면서 HBM 시장은 공급 과잉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반박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범용 디램에 대한 공급 가행 가능성도 낮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PC나 스마트폰 시장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를 이제 출시한 이후에 스마트폰과 PC 메모리 수요는 줄지도 않았지만 늘지도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재 시장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용 디램 공급 가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이제 또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랑 TSMC에 대해서는 AI 수혜주로 평가를 하면서 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이렇게 하향 레포트를 했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조금 동의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라는 거는 TSMC에서 이제 이 제품들을 패키징, 조립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 AI 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봤었을 때 중간에 엔비디아의 GPU 부분이 들어갈 거고, 그 위쪽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하이닉스의 HBM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한 덩어리를 패키징을 하는 게 AI 칩이 됩니다. 결국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하이닉스는 한 덩어리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HBM의 수요가 들어가 줘야지 GPU 수량도 올라갈 거고, 이 패키징을 하는 TSMC 실적도 좋아질 거고, 이 AI 칩을 결국 만들어서 파는 엔비디아 실적도 좋아질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만 안 좋다라는 거는 엔비디아랑 AI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 과거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런 21년도, 23년도 얘기는 나왔지만 이번엔 좀 더 다른 부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 범용 관련된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아니라 AI라는 특수성이 또 이번 시장의 사이클에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처럼 안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편적인 뉴스 기사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항상 반대되는 의견도 같이 살펴보면서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소식들은 저희 대협에서 지속적으로 전달 드릴 테니까 대협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